네, 일단 교수님 저희 시간이 돼가지고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먼저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얼굴 뵌 분도 있고, 뵈지 못한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먼저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상생 협력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또 첫 강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상생 협력에 따른 현재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때든 소상공인 상인분들께서 최적의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또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상생 협력이죠.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전통시장에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분들이 박수를 막 칠까요? 조금은 나는 아무 지원도 못 받고 옛날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 청년이라 그래서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고 이렇게 창업을 했다더라 이러면 조금 배가 이렇게 좀 땡길까요? 어떤 반응일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우리 시장이나 농촌이나 어느 분야이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면 조금은 거부감을 느끼죠, 그죠? 혹시 그 학창 시절에 그 어느 학창 시절에 내가 만약에 전학을 갔든지 누가 전학생이 왔을 때 이런 그런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조금은 서먹하고 조금은 불편한 어떤 감정들을 느낀 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듯이 협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지 상생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렇게 맞춰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더 가는 사람들이 먼저 진입하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업종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 단순히 우리 서비스 업종이다. 미용 같은 어떤 기존에 우리 시장 내에서 있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일 수도 있고 또 누구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판매점포일 수도 있고 또 공간을 대여하는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여다봐요. 그러면 각자 이런 생각들 하실 거겠죠. 내가 우리 시장에 우리 상인들하고 상생 협력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미용실이라 하더라도 이렇잖아요. 특히 전통시장에 있는 많은 어떤 상인분들 중에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 마른 상품이 아니고 젖은 상품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발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 본다든지 이렇게 잡아 보시면 손톱이 다 갈라지고 손톱이 터지고 발톱이 갈라지고 터지고 이렇게 뭔가 뭉개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그분들도 겨울이 되면 갈라지는 어떤 쓰라림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을 치료하는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하면 그 사업도 사실은 적지 못한 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의 어떤 영역도 되고 그분들한테 상생할 수 있는 가치로서 정말로 단순히 어떤 미용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만 혜택 받는 줄 알았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도 어떤 나도 이런 데 도움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상생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요즘 최근 들어서 공유라는 어떤 말이 들어서고 있는 공유 주방 같은 경우도 그냥 공유 주방에 대한 어떤 활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대여합니다.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밑불을 처음에 이렇게 붙인다는 어떤 차원에서 인근에 만약에 건어물 점포가 있으면 멸치를 사서 같이 멸치볶음 반찬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한 박스 만들 건데 나눌라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 10명이든 10분이든 20분이 필요하면 20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만든다면 건어물 가게는 건어물을 팔아도 좋을 거고 그죠? 시장 내에서도 다른 어떤 부재료가 들어가니까 부재료를 파는 상인들도 좋을 거고 그거를 또 상인들끼리 나눠도 좋고 또 지나가는 고객들도 같이 참여해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가치를 주는 어떤 상생 협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또 만약에 내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을 만약에 파는 상인이라 한다면 내가 물건을 대부분이 가져오시는 고정처가 계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를 그냥 가져오시기보다는 우리 보통 5일장이 되면 할머니들이 이고지고 오는 장터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품들을 한 곳에다가 그분들 보면 물건이 팔릴 때까지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도 계속 쪼그리고 앉아 있잖아요. 팔아봤자 그거 1,000원어치 물건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런 물건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후에 3시라든지 4시 정도 되면 시골에서 가는 버스들이 끊길 때 되면 그 물건들을 이어 놔두고 가세요. 제가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쪽 공간에다가 이런 건 어떨까요? 할머니 상품 미탁 판매 코너.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죠? 예를 들어 작은 어떤 그 진열 공간 아니면 큰 통 한두 통 이렇게 통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할머니가 갖다 놨는 물건인데 요거는 보통 1,000원을 받든 1,500원을 받든 얼마짜리 묶음으로 해서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 가게가 우리 가게들이 주변하고 그냥 내 혼자만 먹고 사는 가게가 아니고 협력하는 가게구나. 또 이 점포가 때에 따라서는 그 착한 가게구나. 이런 어떤 이미지로 인해서 한 발짝 더 손쉽게 그 시장 내에서 진입에 대한 부분도 용이할 뿐더러 서로가 어떤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향후에 있던 이런 어떤 부분을 진행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뭐 히박스라든지 뭐 이렇게 자매결연 체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할머니들한테 그런 물건을 갖다 놓기도 하고 심지어 미용실에도 한 곳에도 만들 수 있겠죠. 미용실 한 곳에도 아니면 공유주방 한 곳에도 할머니 장터 물건입니다라고 해서 콘을 갖다 놓고 히박스를 갖다 붙여 놓으면 지자체라든지 많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착한 점포, 착한 가게, 또 착한 상인 아니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어떤 가게로서의 이미지 부분 자체를 훨씬 더 구축할 수 있고 내 사업 자체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협업과 이웃 사촌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흔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웃 사촌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이웃 사촌,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아니고 정말 이웃 사촌은 이웃에 있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 서로 같이 서로 협력할 수도 있고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는 이웃 사촌.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어떤 접근 부분 자체를 처음에 창업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어떤 그 전통시장이라는 이 공간 자체는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산다고 잘 된다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보다는 하나의 큰 함선이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누구는 선장의 역할을 하고 그죠. 누구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간판원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뭐 주방에서 주방장의 역할을 하듯이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 속에서 같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그 새로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뭐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가 꼭 저기에다 상인에 가입을 해야 돼? 아예 필요 없어. 이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점가가 아닌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는 한 공간에 창업을 했을 때는 공동운명체라는 어떤 사원 속에서 우리 상권을, 우리 시장을, 우리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지만이 내 점포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공급받을 수도 있고 확실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만 더 창의적이고 조금만 더 깨끗하고 조금만 더 먼저 주변의 상인들한테 웃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미소로도 먼저 인사하면 이렇게 우리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지나오는 오면서 항상 이런 거죠. 아침 들어오면 이 옆에 가게 상인분들이 계시면 먼저 인사하는 거죠. 그분이 인사를 받든 안 받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는 거죠.
이렇게 미소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은 시장 내의 내부 고객들을 먼저 잡지 않고는 시장 자체로서의 어떤 활성화 부분 자체는 내점포가 활성화 자체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전통시장 등이든 뭐 인구적인 어떤 부분은 고령화되어 있고 인구도 감소되고 이런 어떤 부분 자체는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 자체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조금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전통시장은 서민 경제의 공간이면서 서민 문화가 지역 문화가 상승하고 발산의 공간이면서 관광지로 지역 내에서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사회 안전망의 공간으로서 다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그냥 공간만이 아니더라라는 어떤 부분 자체. 이런 어떤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어떤 접근에 대한 어떤 이해도 훨씬 많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기존에 어떤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겪은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전통시장은 그나마 하나의 어떤 상권으로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 상권이라든지 상점가보다는 훨씬 더 그 타격이 적었다는 거예요. 어떤 충격파가 왔을 때 외부에 대한 어떤 충격파가 왔을 때 어느 정도는 막아주더라는 거죠. 또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 가더라도 한 곳에 나름대로 모여 있다는 어떤 부분 자체,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정말로 그 흩어져 있는 상점가나 골목 상권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 항상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새로운 어떤 그 여러 가지 내 가게에 대해서 내 점포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는 그 창업자 두 분을 데리고 그 우리 단양의 구경시장을 가봤어요. 단양 구경시장을 갔는데 저는 어제 월요일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승용차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여기가 5일 장날이구나 처음에 생각했어요. 5일 장날도 아닙니다. 평일에 월요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내에서 하나의 어떤 상생협력이라는 부분 자체 이런 거죠. 거기 가면 크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먹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늘입니다. 지역에 있는 마늘이라는 어떤 자원을 우리 시장이라는 곳에다가 우리 점포라는 곳에다가 상생협력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를 모든 마늘이라는 부분 자체를 협력시키고 합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은 마늘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마늘은 건강한 상품이다. 그래서 마늘 닭강정, 마늘빵, 마늘 뭐예요? 만두, 또 마늘빵, 모든 게 마늘입니다. 마늘 떡갈비, 이 몇 가지 상품만 가지고도 시장 내에서 혼자만 장사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어떤 많은 분들이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내 가게 옆에 그놈물 가게 옆에다 야채 가게 옆에다가 야채 가게를 차리면 안 돼.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지만 그 야채 가게가 많이 형성되고 골목이 형성되고 그놈물 가게가 형성되어 있고 떡갈비 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만두 가게가 형성되어 있고 닭강정 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하나의 어떤 업종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시장 내에서 새로운 고객을 창출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뭐 담양의 구경시장이라든지 속초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화된 시장들이 그런 가치들을 상생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는 흔히 뭐 내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갖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한 번쯤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 자체를 이렇게 들여다보신다면 뭐 상인은 고령화되어 있고
생각도 많이 고착화 되어 있고 행동에 의존적인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주고 있는 어떤 많은 상인 시장들, 많은 점포들, 특히 그런 가게들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잘 협력을 한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 데려왔던 한 친구는 만두 가게를 해요. 만두 가게를 하는데 하루에 열심히 팔면 한 150만 원. 두 사람이 삼촌하고 둘이서 그냥 뭐 손님이 좀 없으면 100만 원. 근데 그 가게의 한개 매출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150만 원 팔고 싶기도 하겠죠, 당연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가 100만 원이라는 한계점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떤 장사의 방법이 아닌 경영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 부분 자체를. 이런 어떤 그 부분 자체를 이제는 풀어가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기업들과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변화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이라는 어떤 부분에 하기 위해서는 내 색깔에 대한 나의 어떤 컨셉은 착한 가게이면서도 이웃과 상생하는 어떤 가게다라는 어떤 새로운 컨셉도 분명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내가 하는 어떤 상품은 나만 내가 가져와서 하는 상품이 아닌 주변의 상품도 같이 끼울 수 있는 어떤 협력과 상생에 대한 모델도 필요할 거고요.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상생의 협력 관계는 당연히 소비자하고 상생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하고도 협력,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도 협력, 5일장에 오는 5일장 할머니들하고도 협력의 어떤 관계 자체를 맞아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자체를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이 가게는 착한 가게고 협력하는 가게고 이웃과 서로 협력하는 어떤 가게라면 당연히 시설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그때 가면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면 농민은 나는 농민이 아닌데 농업 관련해서 지원 못 받아 이런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농업 과정에도 가공 과정도 있고 서비스 과정도 있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과 협력을 통해서 내가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운영을 하는 데서 있어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야채 가게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야채들하고 협력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것도 공유주방을 내 혼자 운영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많은 공유주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유주방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같이 협동조합을 한 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내 가게는 내 가게대로 운영을 하고 협동적인 어떤 부분의 협력 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느 저 떡집이 있다고 한번 가공 떡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떡집이 있다면 누군가가 송편을 갑자기 1000개를 주문을 해요. 어떤 대규모 행사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많아도 뭐 예를 들어 뭐 100개밖에 생산 못한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다 이러겠죠. 저는 상품 생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다고요. 거절을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떡집 10개를 선택을 해서 똑같은 레시피로 해서 뭐예요? 100개씩 우리 만들어서 공급합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데 아니 나는 내 거 안 팔아도 되니까 다른 사람 파는 건 배가 아파서 안 돼. 이렇게 하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협력의 어떤 체계는 이제는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새로운 많은 변화 속에서 상생이라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지역 명품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의 과제는 여기 있는 분들도 생각하시면 전통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내 점포를
주변과 협력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 볼 건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씩 만들어서 공유주방은 공유주방 협동조합, 야채가게는 야채가게 생산자하고 협력한 협동조합, 예를 들어 미용실은 미용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은 미용업 관련 서비스업 협동조합을 만약에 구축해서 내가 못하는 기술이든 내가 단체로 가서 출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든 이런 부분 자체를 상생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향후에 현재의 어떤 내 임금비만 따먹는 장사라는 어떤 관점에서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좀 더 확대될 가능성도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풀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그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래서 특히 간단하게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 볼게요. 협동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는 사업자끼리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되고요. 개인들이 만들어도 되고요. 개인과 사업자가 묶어도 되고요. 여기에 오늘 수업받는 분들끼리, 우리 상인들끼리 업종이 틀리더라도 같이 묶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협동조합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 점포는 내 점포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기업이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근데 계열사는 계열사대로 독립경영 체계로 많이 가져가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큰 틀에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또 고민을 할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점포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독자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침해 안 받으면서도 공동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부분 자체를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출발점을 만든다면 그걸로 인해서 착한 기업에서 사회적 어떤 협력에 대한 어떤 틀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만약에 만든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새로운 이익과 새로운 어떤 지원 사업 부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을 했던 이유 자체는 정부도 우리가 그 상업을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 비영리 부분 자체,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어떤 두 가지 형태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가져와서, 선진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거를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운영하는 어떤 부분 자체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체계적인 부분에서 운영을 해본다면 정말로 재미도 있을 거고요. 보람도 있을 거고, 그에 따른 수익에 대한 어떤 창출도 충분히 가능한 게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시장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보건복지 부분에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미용업을 하더라도 손톱 발톱만 해도 어른들 피부만 잘 관리해도 하나의 어떤 충분하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가치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할머니들 생산된 소규모 농산물 파한단, 부추 몇 푸, 예를 들어 몇 단, 몇 묶음, 한 달에 이런 어떤 상품을 내가 같이 팔아주는 것도 충분히 새로운 어떤 경제의 어떤 공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런 다양한 세상에 대한 어떤 변화가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의 어떤 중심은 협동이라는 어떤 그 협동과 협력이라는 부분 자체. 때에 따라서는 이웃 사촌이라는 어떤 공간으로서 접근하는 부분 자체가 최근의 변화의 어떤 정책이고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선택해서 찾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 내 기업이, 내 사업이 확장을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단순히 하루에 3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을 팔아서 내가 300만 원, 400만 원 어떤 인건비를 가져간다는 어떤 개념의 목표보다는 누군가가 경영의 체계가 협력의 체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한테 3만 원을 이득을 갖다 줘서 10명에는 30만 원을 갖다 주고 20명이면 60만 원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경영체, 큰 어떤 한 번의 큰 이윤보다는 작지만 작은 이윤들이 모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협력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좀 더 고민해보고 가져갔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이런 협력과 협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새로운 어떤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이 속에는 정말로 체계적인 어떤 부분이고 가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먼저 감사드리고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모르면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모르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내가 협동조합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협력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라는 어떤 부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듯이 착한 가게로 출발하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당장 제가 그 2명의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두를 만들다 보면 많은 야채도 쓰고 부추도 쓰고 여러 가지 어떤 채소를 쓰는 거는 시장 내에서 자기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구매한다고요. 그렇게 구매하는 이유는 시장 물건이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도움을 줌으로 해서 자기는 향후에는 착한 가게, 착한 이미지로서의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변화의 어떤 그 성장의 도약점을 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점이겠지만 상생이라는 어떤 상생과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접근한다면 충분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어떤 서두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거. 정관은 가장 완벽하게 지금 표준화 정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립하는 어떤 절차는 우리 뭐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찾아가서 경제과 같은 데 가서 찾아가서 물으면 당연히 설립 절차에 대해 가르쳐 줄 거고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게가 여러분이 창업하는 어떤 이 공간이 우리 시장이 우리 전통시장이 정말로 상생과 협력이라는 어떤 가치에서 발전할 수 있으면서 정말로 주변에는 이웃사촌 같은 우리 시장이구나. 우리 시장 내에서는 이웃사촌 같은 점포구나. 항상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부탁할 수 있고 부담 없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서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뭐 일단 그 서두에서 이렇게 짧게 그 상생과 협력이라는 어떤 멘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작지만 오늘 들었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먼저 주변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점포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첫 강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그럼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10시 10분에 다시 두 번째 줌 교육 초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